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상담 이론 과목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상담 이론 과목은 여러분께서 이제 배우고 있는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상담의 다양한 이론들, 그 이론들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상담 이론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 득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지만은 이론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상담 이론 그 정의들이나 거기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좀 잘 이해하시고 그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상담이론과 A라는 상담이론과 B라는 상담이론이 어떤 식으로 틀린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담의 기초 내용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기초에서 상담의 본질이나 기능, 그 다음에 그 윤리적인 문제 이런 내용들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읽어가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상담의 본질과 의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본질은 인간관계로서 내담자는 교정적인 정서 체험을 통해서 자아의 강도를 증진시키면서 정화와 통찰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잘못 형성된 패턴을 재경험과 재구조화를 통해 재조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상담이라는 것이 결국에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 지금까지 그 정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통찰을 이루는 그 통찰을 이루고 그 통찰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의 보시겠습니다. 1번에 청소년 상담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심리 상담인데 대상자가 결국에 이제 청소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은 심리 상담의 특정 대상자를 초점화한 상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상담의 영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인 주변 사람들과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봉사, 자문 활동,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세 번째,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불안,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한편 청소년이 발달 과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청소년이 보다 적응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4번 청소년 상담은 방법적인 면에서도 1대1 개인 면접뿐 아니라 집단 상담,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상담의 기능을 보시면 교육적인 기능, 진단 예방적 기능, 교정적인 기능, 그 다음에 치료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상담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네,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특징이 있겠죠.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특징, 내담자 특징.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청소년 내담자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 상담에 비교했을 때 성인 내담자와 청소년 내담자는 어떻게 좀 다른가 하는 거죠. 예,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온다. 그래서 그 의뢰된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청소년 내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또는 어떤 기관에 소속해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의뢰되는 경우들이 많겠다. 그래서 비자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에 비협조적일 수 있겠죠. 예,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비협조적일 수 있겠다. 따라서 라포 형성, 상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담의 관계 형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을 본다면 또 어떤 그 추상적인 추론이라든지 언어적인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언어적, 추론적 표현이 어려울 수 있다. 네, 이 언어적으로 심리 상담을 할 때 이제 언어적인 접근을 하는데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그리고 또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 그 상담자들은 언어적인 개입이 아닌 언어적 개입 이외예요. 언어적 개입 이외의 매체적인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 뭐 미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활동,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활동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그 매체적인 수단들, 놀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역시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죠. 성인에 대한 적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태도들 또는 학생이 이제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적대적이고 저항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상담자에게도 그런 성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라포 형성이 어려울 수 있겠다. 상담 관계 형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번째로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은 어떤 감정의 기복이 크다.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그 자신의 그 정서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크다. 감정 기복이 크다는 것은 결국에 청소년 내담자의 그 발달 단계상의 그런 하나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정성,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내담자는 좀 상담자가 좀 예민하게 반응해 주지 않으면 그 청소년 내담자가 갑자기 이렇게 드랍이 된다거나 상담 관계가 갑자기 깨진다던가 이런 좀 일관성이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내담자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청소년 상담이라는 특징들은 청소년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내담자 주변인, 청소년 내담자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주변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청소년 내담자들이 부모님,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의 영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님 또는 선생님 그리고 또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해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청소년 내담자만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내담자만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상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연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협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청소년 상담에서의 효과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의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청소년 내담자의 주변인에 대한 이해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년 발달적 단계에 대한 이해들도 좀 필요하겠다. 단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성적 호기심을 갖는다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 뭐 우상 이런 그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적 단계, 어떤 신체적인 성숙과 함께 이런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 이런 발달적인 단계들을 이해해야지만 청소년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내담자에 대한 이해들이 없으면 우리가 효과를 그 상담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의 어떤 발달적인 단계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에 청소년들은 어떤 정체감이 미성숙해져 있고 정체감을 어떤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정체감 성취의 과정이고 아직은 좀 과정이고 아직은 조금 이제 미완성된 단계라는 거죠. 정체감 성취의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춘기로서의 어떤 그런 청소년 내담자로서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체감 성취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발달적인 어떤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상담이 기본 베이스겠지만은 예방 교육 훈련 그리고 뭐 개인 또는 집단 상담.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완의 단계에 있는 그 대상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처럼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형태의 개입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청소년 상담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교과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의 기능이 이제 교육적이고 진단적, 예방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교정적, 물론 이제 심리 상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 목적이 어떤 이런 교정적인 기능들이 있겠죠. 치료적인 기능.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 해가지고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필드가 제시한 치료의 공통 요소가 1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요인들을 분석해 봤더니 13가지더라. 이렇게 13가지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 관계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이다. 이런 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치료 효과에 굉장히 높은 영향을 주겠다. 그렇죠. 두 번째, 해석이나 통찰, 이해, 그죠? 자기
행동에 대한 이해들, 자기조망, 그 다음에 타인조망, 저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런가 라는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세 번째로 이제 정화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나 발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되는 그런 느낌들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이제 강화, 네, 긍정적인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둔감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둔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이제 직면, 일곱 번째가 인지적인 수정.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고 새로운 시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긍정적인 시각들도 이제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완, 그리고 정보 제공,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받으면서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는 이제 안도와 지지, 11번째는 기대감, 뭔가 이제 나도 변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편안한 생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12번째가 시간, 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13번째가 위약 효과, 플라시보라고 하는 뭔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번째 시간, 시간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안함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필드가 제시한 13가지 공통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상담자의 자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인 자질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문적 자질은 상담이라는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인성적인 자질이라는 것은 기본 태도,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품성, 이런 것 같은 인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효과적인 상담자의 특징 보시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다. 그리고 자기 인식을 해야 된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인식한다. 개방적이고 모험적이다. 온정적이다. 그리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대로 내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현실적인 포부 수준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머 감각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이제 상담자의 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 에너지, 융통성, 지지, 온정, 자기인식, 네, 그리고 문화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자가 갖춰야 될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들은 청소년 상담자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일반적인 자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에 다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자는 그러면 어떤 더 요구되는 특징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자질,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의 특징처럼 청소년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청소년 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발달적인 특징들, 그 다음에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성에 좀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라포 형성을 위한 기법들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청소년 내담자가 대부분 비자발적인 내담자이고 라포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관계 형성 기법, 형성에 대한 기법이 좀 필요하겠다. 기법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하는데 놀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좀 훈련하고 갖추고 있어야지만 청소년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들을 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청소년 상담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성인 그 내담자를 만나는 심리 상담사하고 다르게 어떤 좀 특징들을 갖는가 하는 것은 이 청소년 상담자가 이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상담자의 영향력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상담자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상담자가 어떤 롤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담자의 태도나 언행, 행동들이 이 내담자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언어, 행동,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식, 이런 대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롤모델이 되는, 역할 모델이 되는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야지, 청소년 상담자는 더 특히 이런 것들이 일반 성인 상담자에 비해서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상담자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줄 수 있어야 그 청소년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성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사한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더 특별히 가지고 좀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대인관계, 이런 형성 기법,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청소년 내담자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다섯 번째로 한 가지 이제 좀 더 추가를 한다면, 그죠? 청소년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그죠?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문, 훈련, 연계 등을 할 수 있는 훈련, 그 다음에 교육, 자문, 연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능력들도, 이런 능력들도 좀 요구가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청소년 내담자들만 이렇게 방문하는 그 내담자들만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학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그 내담자의 부모님 또는 가정 그 환경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뭐 할아버님, 할머님,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교육기관 관계자분들, 아니면 또 교정기관하고 연계가 된다면 이제 교정기관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연계하고 훈련이나 교육하고 예방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능력들도 조금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자가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을 요구받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지적 능력, 에너지, 융통성, 지지, 온정, 자기인식, 이런 내용들, 문화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을 보시면 상담 활동이나 상담 지원 활동이 지원 활동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상담 활동이라는 것은 뭐 실제 상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담 지원 활동이라는 것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행정적인 능력들이 요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이제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린 내용들하고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해 보시면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적합한 내담자. 네,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의 어떤 특성들은 무엇인가? 그죠? 네, 첫 번째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소 문제가 비교적 구체적이어야 된다. 예, 이런 그 목표나 목표라든지 목적 이런 것들이 이런 단기 상담에 적합해야 된다. 단기 상담에 적합해야 한다. 단기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담으로 그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목표들을 좀 구체화하고 그 시간이 그 안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워야지만 그 단기 상담이 좀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들은 비교적 좀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여야 되겠죠. 네, 이렇게 좀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여야지만 그 내담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통합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가 한다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단기 상담으로 우리가 다루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주제들은 이런 주제들은 일상적인 발달적 과제 안에 있어야 과제의 주제여야 한다. 발달적 과제의 주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나이대에 맞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발달적인 과제들 속에서 일상적인 그런 그 삶의 일상적인 주제들, 그런 주제들을 다룰 때 우리는 좀 단기 상담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금 강점 자원이 많은 경우, 충분한. 그래서 이 내담자가 단기 상담으로 이야기가 돼도 상담 이외의 시간에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다뤄줄 수 있는, 지지해주거나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강점 자원들이 충분해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기 상담에 이제 적합한 목표를 갖고 그리고 좀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반대되는, 요것과 반대되는, 그죠? 요것과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내담자들은 단기 상담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성격 장애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장애가 좀 심각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단기 상담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겠다. 장기 상담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내담자가 또 장기 상담을 원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단기 상담에 적합한 어떤 그런 내담자를 선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절에 보시면 이제 상담자의 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윤리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전문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고, 상담 관계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그 각 학회나 기관마다 약간씩 이제 다른 항목들이 이제 최소한의 윤리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은 좀 대동소이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이 이외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한 것이 어떤 책임을 면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들은 이제 최소한의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소한의 규정들을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충돌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윤리 어떤 협의회 또 이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 기관에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윤리에 대한 갈등들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네, 윤리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담자가 가져야 될 윤리의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전문성에 대한 문제죠. 전문성. 네,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검사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심리상담을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도 이제 전문성의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이제 보수 교육을 계속 받는다던가 아니면 심리검사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전문성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자격을 갖춘다. 그래서 이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이제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새로운 트렌드들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심리 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충실성, 성실성의 문제죠. 성실성. 네, 충실성. 성실성 이런 문제들은 내담자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상담을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와 상담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시간의 준수라든지, 네, 시간의 준수라든지 어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한계를 인식하는 것. 결국에 이제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한 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충실성의 모습들, 충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또 전문성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훈련하는 그런 성실함도 있어야 되겠고, 내담자와의 그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또는 그러지 않고 그 계약들을 계속 이제 준수해 나가고, 자신의 한계들을 인식하면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내담자가 더 도움받을 수 있는 다른 상담자한테 의뢰하는 그런 모습들도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실한 모습들을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비밀 보장입니다. 비밀 보장.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사적 생활에 대한 보호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알려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밀 보장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외들은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들은 결국에 윤리사항에 대한 가치 충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외 사항은 첫 번째로는 그 내담자의 어떤 그 상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내담자를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
생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렇죠? 자신이나 자살 또는 제3자의 어떤 생명 손상을 시킬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예외가 좀 인정이 되겠다. 또는 뭐 마찬가지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전염병 같은 거, 전염병 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혹은 그 내담자가 이런 전염병들을 숨기고 있어서 내담자 스스로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다른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요구가 있을 때, 법적인 요구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그 상담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경우 이제 법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외 사항을 좀 인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자문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에, 슈퍼비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만 또 자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예외가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도 그 내담자가 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다.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예외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이중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관계는 결국에는 내담자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이익이라는 것,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사실은 상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상담자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관계들이 이제 성적인 관계, 성적 관계라든지, 상담자가 어떤 그런 지위들을 이용해서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을 때 내담자는 그런 지위 때문에, 낮은 지위 때문에 상담자와의 어떤 그 성적 관계를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성적 관계 또는 뭐 금전 관계, 또는 뭐 사제 관계, 뭐 가족 관계나 사제 관계,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중적인 관계들은 결국에 이런 것들은 내담자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내담자한테 이익에 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까지 좀 보셨고요. 실력 따지기에 이제 비밀 보장의 예외 사항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상담과 치료에 관여한 상담사와 의사 및 이들의 업무를 도운 보조자들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좀 뭐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적절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위임되고 요구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말할 수 있겠다.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키치너의 윤리적인 결정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윤리적 문제에 상충이 있을 때, 그런 상충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키치너가 제시한 원칙은 자율성과 선행, 선의, 무해성, 그리고 성실성, 공정성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수준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의 뭐 일반적인 특성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자한테 요구되는 그런 전문성과 자질,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청소년 상담의 이론적인 접근에서 이제 정신분석적인 상담 이론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